안녕하세요. 빠이빠이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이제 빠따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빠따슈에 관련된 책을 출판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빠따슈가 이제 지켜야 될 온도, 끓여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조금 까다로운 애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우리가 예쁘게 빠따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빠따슈를 예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가루는 채쳐서 준비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요거는 채쳐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가루 같은 경우는 좀 왜 강력분을 사용을 하냐면 이게 다 달라요. 하시는 분마다 사실 진짜 정답은 없어요. 제과에서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자기 방식에 맞는 그런 가장 잘 나오는 재료를 선택해서 자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쓰는데 왜 당신은 이거를 쓰냐?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불을 사용하는 이유가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반죽의 탄성이 잘 잡혀요. 이 빠따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위에 터지지 않고 매끄럽게 구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실 옛날에는 되게 모양이 터져도 그냥 크림 채워서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예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강력분을 사용했을 때 가장 조금 매끄럽게 나왔어요. 속도 되게 잘 비고요. 그래서 채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계란을 제외한 설탕, 버터, 소금, 우유, 물 다 냄비에 넣을게요. 자, 계란은 반드시 식은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재료도 다 식은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중불로 켤 거고요. 주걱 하나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나 반죽기 없이 그냥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주걱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 빠따슈의 원리가 그거죠. 이 빠따슈를 이제 짜서 오븐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열이 들어오면서 반죽의 수분이 열을 받으면서 터져 나가면서 속이 비는, 그래서 수분량이 되게 중요하죠. 수분량이 너무 많이 남아 있게 되면은 나중에 구울 때 윗면이 많이 터지고요. 또 수분량이 너무 없이 많이 졸여되면 아예 부푸는 감이 없이 구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감, 그 정도를 끓이는 정도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연습을 많이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냄비, 인덕션 이런 상황들,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서 개인에 맞는 포인트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선 버터가 전체적으로 녹으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끓여줄 거고요.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그냥 중불로 해주시면 돼요. 버터는 일반 무가용 버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일 때 불을 끄고 밀가루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불을 끄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밑에 많이 밀가루가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했을 때 이게 끓이는 정도가 가운데서부터 끝까지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정도가 됐거든요. 자, 불을 끄고 채친 가루 한 번에 넣을게요. 그리고 재빠르게 섞어주세요. 덩어리지지 않게. 강력분이 수분을 확 흡수를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날가루가 없이 한 덩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호화. 다시 중불로 켜서 반죽의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수분도 날리고 반죽에 점성을 생기게 하는
그럼 호학 작업을 할 거예요. 점성이 잘 생겨야지 슈가 윗면이 터지지 않게 예쁘게 잘 되거든요. 한 대합 정도면은 한 30초 정도만 중불에서 작업을 할 건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볶아주는 형식으로. 지금 보시면 냄비에 이 정도로 눌러붙을 때까지 호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계란만 넣으면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얘가 지금 온도가 거의 80에서 85도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바로 계란을 넣게 되면 계란이 익어버려요. 그래서 최소 60도 이하까지 온도를 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온도를 체크하시고 60도 이하까지 내려갔다면 이제 계란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60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계란을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계란은 완전히 물성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에 넣게 되면 오히려 섞는 게 좀 힘들어요. 그냥 하나씩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휘퍼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슈 반죽을 저희가 구울 때 윗면이 깨끗하게 터지지 않게 굽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휘퍼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기포 포집이 많이 돼서 구울 때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걱으로 해주시는 거고, 자, 얘를 갖다가 양을 많이 할 때는 손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휘퍼를 사용하지 않고 비터를 사용해서 그 반죽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를 섞이면 또 하나 추가로 해서 넣을게요. 약간 큰 계란 기준으로 4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자, 주걱의 면을 이용해서 누르듯이. 또 하나를 넣고 마지막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반죽의 상태는 이 정도 느낌이 나고요. 계란을 섞다가 이것보다 조금 더 묽은 느낌이 나면은 계란을 좀 빼주시는 것도 좋아요. 중간중간 계란을 넣으면서 농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반죽이 다 완성이 돼서 867K번 깍지를 이용해서 한번 짜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길이가 표시를 안 해놓고 짜게 되면은 이제 다 틀리잖아요. 이제 원하시는 길이의 스크래퍼를 가지고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밀가루 찍어서 여기다가 그대로 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빠따슈를 예쁘게 짜시고 나서요. 얘는 30분 정도 실온에 둘 거예요. 온도가 조금 더 떨어져야지 위에 나중에 슈가 파우더를 뿌렸을 때 완전히 100%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실온에서 건조를 시키고 슈가 파우더를 위에 2번 정도 뿌려서 코팅을 하고 오븐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실온 건조시킨 빠따슈 위에 슈가 파우더를 2번 정도 가볍게 뿌려서요. 140도에 45분 정도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빠따슈가 다 구워져 나왔습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 구웠는데요. 네, 이 정도 색깔 날 때까지 구워주셔야지 안에 크림 채우고 먹었을 때 되게 바삭함이 조금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워주시면 되고, 이게 구워졌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물론 색깔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를 봤을 때 아래가 평평하게 구워져야지 다 완벽하게 구워진 거고요. 만약에 얘를 좀 덜 구운 상태에서 빼내면은 얘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안 구워진 부분들이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얘는 빨리 빼면은 안 돼요. 오븐에서 빨리 빼면 반드시 수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걔는 조금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색깔을 진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꺼내시고 판에서 바로 빼주셔야지, 안 그러면 늘러붙을 수 있습니다. 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얼려놨다가 당일 판매하실 이제 몇 개의 수량만 꺼내서 다시 150도에 10분 정도 구워주시고요. 걔를 식힌 다음에 크림을 짜서 당일 판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아무래도 크림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빠따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크림을 채워서 데코레이션까지 하는 과정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